왜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어딘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질까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습관, 그들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갖춘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외모가 뛰어나거나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휘둘리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옷 스타일, 말투, 그리고 행동 방식까지도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성을 찾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격을 장점으로 삼아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성격을 살려밟고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서 강점을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단순히 독특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성은 남들과 다르기 위해 일부러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개성입니다. 억지로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인가? 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깔끔한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색감과 패턴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행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신이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스타일인지입니다. 말투와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말투가 자신에게 맞는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활발하고 유쾌한 말투가 어울린다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독창적인 매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잘생기거나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태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개성을 확립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이 고민해보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밝게 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분위기를 개선하며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밝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투와 표정이 주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무심하게 묻는 것보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많이 피곤하죠?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표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웃을 필요는 없지만 부드러운 표정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인상을 자주 쓰거나 차가운 표정을 짓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점을 발견하면 아낌없이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작은 배려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대신 열어주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유머 감각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진지한 대화만 이어지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지만 가볍고 센스 있는 농담을 섞으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유머는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지만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꼬는 농담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부드럽게 소통하려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거나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밝게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3.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칭찬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바꾸고 더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며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어렵게 느끼거나 인색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고 또 누군가는 상대방이 너무 우쭐해질까봐 칭찬을 아끼기도 합니다. 혹은 어색함을 느껴 칭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칭찬은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더 쉽게 발견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내고 인정해주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칭찬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장점이 보상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동기를 얻습니다. 또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직원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은 단순한 말 이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한층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도 칭찬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노력했구나, 대단해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이 없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동기부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진심이 담긴 칭찬이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멋져요. 보다는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결론 부분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칭찬은 행동이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잘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보여서 감동받았어 라고 하면 더욱 효과적인 칭찬이 됩니다. 칭찬을 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칭찬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며 진정성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빈번하게 와 정말 대단해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가벼운 칭찬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칭찬을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기뻐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칭찬을 해준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칭찬을 습관화하면 스스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단순한 칭찬 한마디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4. 감정을 잘 조절한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감정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상황을 망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다룰 줄 압니다. 또한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깊은 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감정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이 쌓여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봅니다.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려면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태도를 가지면 감정을 보다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다스리며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고 실천하면 더 성숙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유머 감각은 단순히 농담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유머는 단순히 내 말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농담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가벼운 위로와 함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유머를 사용하여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교감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동료에게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음 생에는 로또 1등 당첨자로 태어나야겠어요. 같은 말을 한다면 고충을 나누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형 유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머 감각은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연관이 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머를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전설로 남을 실수 아닌가요? 라고 가볍게 넘기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도 덜 부담을 느끼고 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유머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머 감각의 힘입니다. 또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농담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말투 등을 활용하여 더욱 풍부한 전달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중 특정한 캐릭터를 흉내내거나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력은 대화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상대방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스탠드업 코미디, 유머가 뛰어난 작가의 책을 읽는 것은 유머 감각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유머를 접하고 이해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유머는 절대 좋은 유머가 아닙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기비하 유머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자기비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낮추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큰 강점을 가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데 유머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또한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협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갑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도 훌륭하지만 가벼운 유머로 팀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리더는 더욱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유머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히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또한 다양한 표현 방식과 콘텐츠를 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든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특별하게 대해줬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늘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받으며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보다는 자신의 말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을 던져 관심을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도전한 일이나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친근함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정우 씨가 말한 그 아이디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럼 상대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라고 단순히 반응하는 것보다 그 상황이면 정말 속상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을 기억하고 다시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달 전에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을 간다 라고 말했을 때 이후에 다시 만나서 가족여행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이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씁니다.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도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그가 선호하는 브랜드나 취향을 기억해두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라떼 한 잔 사왔어 라고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잘 될 거야.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심입니다.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를 얻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하는 행동은 결국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에서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와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 어린 칭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